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됐을지 이슈와 함께 들어보시죠.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오랜만에 강하게 반등해줬습니다. 주요국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 확인해 보시더라도 0.35% 상승한 4,028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것이 가장 큰 분석이었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이제는 오를만도 하다라는 의견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중심 도시인 가자시티로 진입하는 등 이 지상전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지상전을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별다른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면적인 공격이 아니라 표적 공격을 선택함에 따라 이팔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시작할 경우 이란 등이 개입을 해서 이팔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부담감을 안게 된 거였는데 이러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독일의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연율로 봤을 때 0.1% 감소하는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이는 시장의 예상치였던 0.3% 감소보다 덜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유럽 증시가 반등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3% 넘게 하락했습니다. 3.45% 하락한 82.59달러의 종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팔 전쟁을 향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이번에는 3% 넘게 급락해주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도 분위기 좋았죠? 예, 그렇습니다. 호실적에 따른 다우지수 구성 종목 맥도날드의 주가 급등과 자동차 노조의 빅3와의 파업 종료 뉴스로 인해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2에서 1.5% 넘는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월 들어 지속된 지수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시장의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미 재무부가 올해 4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전분기에 1조 100억 달러보다 감소한 7,760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채권 시장에 안정감을 가져온 건데요. 이것은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 속에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흐름이 당분간 완화될 것임을 시사하면서 이 같은 4, 4분기 국채 발행 규모는 시장의 예상보다 작은 규모로 증권사 JP모건 체이스는 약 8천억 달러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11월 1일까지 연방준비제도의 11월 FOMC의 정례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연준이 남은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 인상할지 아니면 인상을 종결할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최근에 자동차 노조 파업 여파로 부진한 분기 실적과 함께 향후 실적 전망을 하향 제시한 아리조나주 스코스데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반도체 업체 온세마이컨덕터의 주가가 21.7%가 폭락한 반면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와 하드드라이브와 플래시드라이브 사업을 분리 독립할 것이라는 뉴스로 웨스턴 디지털은 7.2% 상승했고 오늘 전업종이 상승했던 가운데 국채 유가는 3.5%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875%, 달러 인덱스는 0.4% 하락했으며 변동성 지수 VIX는 7%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한 점이 최근 미국 국채 금리를 15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린 원인 중 하나라면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여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는 한편 미국 달러의 패권을 견제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8,054억 달러로
2013년 대비 40%가 감소했는데요. 증권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미국 장기 금리 상승 배경이 중국에 있다면서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서 달러 보유량이 감소하면서 최근 몇 달간 빠른 속도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달러 표시 자산을 너무 많이 보유하면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면서 금이나 원유 등의 전략 자산을 늘리면 자산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중국이 중동과 남미 등과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달러 패권을 흔들고 나선 것도 국채 매도의 또 하나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AI 관련 위험으로부터 미국 소비자와 근로자 그리고 소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의 AI에 대한 가장 최근의 규제로 미국의 국가 안보, 경제, 공중보건, 그리고 안전에 영향이 큰 AI 시스템 개발자들은 국방물자생산법 DPA에 따라 안전 테스트 결과를 대중들에게 공개하기 전 미국 정부와 사전에 공유하도록 했고 각 기관별로 해당 테스트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관련 화학, 생물학, 방사선, 핵 및 사이버 보안 위험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택계약이나 연방혜택 프로그램 및 연방계약에서 AI 알고리즘이 인종적 그리고 사회적 차별을 악화시키는 데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AI가 일자리 대체 등 근로자들에게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모험 사례를 개발하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는데요. 한편 7개 선진국 그룹인 G7도 오늘 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을 위한 행동 강령에 합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인 넬슨 펠스가 이끄는 트리안 펀드가 월트 디즈니 전직 임원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올해 초 디즈니에서 축출된 전 마블 엔터테인먼트 회장 아이잭 펄티머는 자신의 지분을 펠스의 트라이언 펀드 매니지먼트에게 넘겼고 이에 따라 트라이언 펀드는 올해 초 처음 디즈니 이사회에 들어가기 위해 경영진과 싸움을 시작했을 때보다 약 4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보유하게 됐으며 이달 초 기준으로 트리안의 디즈니 지분 가치는 약 2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인 펠스는 지난해부터 스트리밍 사업의 부진 등에 올 들어 헐리우드 작가 파업이 겹치면서 주가가 하락해온 디즈니의 주가 정상화를 내세우면서 이사회의 의석 확보를 요구해 온 바 있는데요. 오늘 디즈니의 주가는 1.7%가 상승해 $80 6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민간 경제기관 컨퍼런스 보드의 10월 소비자 신뢰지수, S&P 케이스 진로의 8월 미국 대도시 주택가격지수,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시카고 지부의 10월 관할지역 제조업 PMI 지수, 연방주택금융청의 8월 미 전역 주택가격지표, 그리고 노동부의 3, 4분기 고용비용이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캐터필러, 파이저, MGN을 시작으로 퍼스트 솔라,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체소피크 에너지, GE 헬스케어, 글로벌 페이첵스, 염차이나, 톰슨 로이터스, 시스코 코퍼레이션, 마라톤 페트롤리움, 그리고 노블 코퍼레이션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주요 실적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증권업계에선 국내 증시가 바닥을 슬슬 다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첫 번째 근거로 환율을 짚었습니다. 코스피 자체는 연초 대비 상승권에 머물러 있지만 이거를 달러화로 환율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아직은 마이너스권에 있다는 건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가격 매력도가 높아진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레벨이다라는 분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양 지수 모두 상승했던 만큼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을 입어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231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0.34%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반도체 투톱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삼성전자 잠잠하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종가는 67,300원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보합권 수준에 머무르면서 11만 9,100원의 종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12만 원 선 다시 터치할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셋업체들도 어제 선방해주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삼성 SDI만이 보합권에서 잠잠하게 마무리를 지은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1.25% 상승해줬고요. LG화학은 1.48% 상승했습니다. 또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를 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요. 현대차가 1.77%, 기아가 2.01% 다시 한번 하락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현대모비스는 3.86%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2차전지 관련해서 포스코 그룹주들 쪽으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1.59% 상승세를 그려 나갔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2.36%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더 큰 탄력을 받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1% 넘는 상승 흐름을 그려 나갔는데요. 코스닥은 1.15% 상승한 757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지수가 견인된 건데요. 그 중심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들 쪽으로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오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4% 넘게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BM이 4.18% 올랐고요.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4.25%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4.18%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21만 원 선 복귀해냈고요. 21만 2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장 초반에 비해서 장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더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장중 고점 같은 경우에는 21만 4천 원 구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을 해줬고요. 그 이후에 견조하게 상승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4.25% 상승한 66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LNF 쪽에서도 1.5%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해서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4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는 이 로봇주들, 특히나 이 협동 로봇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또 AI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반도체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났는데 그중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HPSP가 0.15% 소폭 밀려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리노공업의 경우에도 1.41%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 8.71% 상승 마감했고요. 알테오젠 3.67% 상승하며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 살펴봤고요. 이제는 어제 시장 주목을 받았었던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장의 중심엔 다시 한번 에너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원유 관련 종목들이 어제 일제히 급등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한국석유 29.97%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중앙에너비스가 23.63% 오른 가운데 흥구석유가 22.64%, 극동유화가 10.14% 상승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원유 관련 종목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에너지주들 쪽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본격적으로 지상전에 돌입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전쟁이 격화 조짐을 나타내자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크게 올랐고요. 일각에선 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2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엔 제가 앞서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에 말씀을 드렸지만 3%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중동전이 확전될 가능성 때문에 지금까지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던 건데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우려스러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어느 정도 안도감이 생기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하락한 만큼 어떠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게 될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징 종목으로는 로봇 관련 종목들 그리고 AI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쪽이 바로 로봇 관련 종목들과 AI 관련 종목들이 테마로 묶여 있는 구간입니다. 보시면 에브리봇이라든지 로보티즈 같은 로봇 종목들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에브리봇이 12.73%, 로보티즈가 7.27% 올랐습니다. T로보틱스도 6.32%가량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그 외에 마음 AI 같은 AI 관련 종목들도 7% 넘게 올랐습니다. 셀바스 AI도 4.96%, 솔트룩스도 4.81%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 중심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있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 급등해주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20% 넘는 상승세를 그려나가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오랜만에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그동안 중동전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 속에서 이 로봇주들이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분석도 제시가 됐고요. 또 중국에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비스 로봇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이 유입이 됨에 따라 협동 로봇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나 그룹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IDT가 어제 18.27% 상승했는데요. 12,88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살짝 아쉬웠던 점은 장 초반에 급등해주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인데 장 막판에 가선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따라서 18%까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 작업이 마무리에 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기대감이 유입됐고요. 따라서 이 관련 종목들이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진 유럽연합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나 화물사업 분리 매각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어제 시장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따라서 관련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이 아시아나 합병회의가 무산됐다는 소식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이 그룹주들 어떠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게 될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달해 드렸습니다.